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미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내신 준비, 특히 중간고사 준비에 대해서 좋은 정보와 팁을 알려드리고자 동영상을 켰고요. 좋아요, 구독으로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과학교사 강송아입니다. 통합과학 이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내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제 고1 돼서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할게요. 일단 통합과학은 4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4단위는 일주일에 4시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교과 안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과학탐구실험이라는 과목이 1단위짜리가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 주요 과목이랑 다르게 총 합쳐서 과학은 5단위예요. 통합과학이 4단위, 과학탐구실험이 1단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교 때도 학년단 한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2명이 들어오는 학교도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게 더 심해지는데 선생님들이 과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물리, 화학, 생명, 지학 전공한 분야로 나누어서 가르치시는 게 교과 안에서도 물, 화, 생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최악의 경우 4명의 선생님이 들어와요. 일주일에 1시간씩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도 시험 준비할 때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4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요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2명 정도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2명 정도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1단원, 2단원 이렇게 각각 시작을 하시던지 1단원, 3단원 이렇게 시작을 하시던지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은 학교 자체에서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통합과학이라는 교재 하나랑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교재 하나 이렇게 과목 안에서 2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수행평가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초점이 입시로 맞춰지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 서브 시험으로 수행평가 시험을 껴서 치거나 생기부에 넣어준다는 조건으로 발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수행평가가 시험으로 치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부담이 적어요.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수행평가를 시험으로 내시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을 공부해 놓으면 시험 공부를 미리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시험 공부 부담이 줄어드는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조사를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힘을 짜야 되고 혹은 UCC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유로 가게 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는 자료조사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 분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행평가가 예전부터 계속 문제화되고 있었던 이유가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학생들의 부담감을 높인다라는 게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수행평가는 살펴보면은 시험 전후로 주세요. 수행평가를. 그래서 시험이 만약에 4월 말에 있다 라고 하면 수행평가가 4월 둘째 주 정도에 있어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낀 바로는 그때 애들이 제일 바빠요. 그 보강 잡고 내신 대비 해주고 싶어도 수업을 들어올 수가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몇 년 동안 그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없고 기간제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 학교에서 작년도 했던 수행을 올해 또 한다?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번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공부에 대해서 시간 단위 계획을 짜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예고는 해주실 거예요. 이쯤에 수행평가가 있으실 거다. 근데 선생님이 예고가 없다 하더라도 4월 둘째 주, 첫째 주 요 정도쯤에는 수행이 하나 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미리 공부를 시작해 두셔야 돼요. 중학교 때 머리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90점 이상을 너끈하게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고등과학으로 넘어와서는 총량의 압박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한 단원 양이 고등학교 때 큰 한 단원에 소단원 2개 정도? 요 정도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벼락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벼락치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과학만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양이 1.4배 정도로 늘어나요. 중학교에 비해서.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 수행평가랑 막 뒤섞이면서 수행도 망하고 내신도 망하고 국영수 바깥에 있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단위수는 똑같아요. 지금 4단위로. 심지어 과학은 여기 실험이 하나가 더 꼈죠. 등급을 예로 들게요. 과학이 3등급이 나왔으면 단위수가 4단위잖아요. 그럼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단위면 곱하기 2겠죠. 단위수가 클수록 나의 평균을 구성하는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모든 과목이 균등하게 그렇게 배분을 해서 내신 평균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과학, 사회도 동등하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셔야지 내신 평균 냈을 때 피보지 않아요. 이제 중간고사에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간고사는 아마도 1단원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2단원 내지는 3단원이 들어갈 거예요. 순서대로 나가서 1단원만 중간고사에 들어가면 제일 편하고요. 1단원 일부, 2단원 일부 내지는 1단원 일부, 3단원 일부 이렇게 들어갈 경우 부담감이 좀 커지게 돼요. 왜냐면 통합과학이 총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다음에 원소기호들 그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그 원소들이 왜 탄생되었는가, 그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2단원은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뭐 생명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가, 지구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가는데 여기서 어려운 거는 역학적 시스템이 어려워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일과 에너지랑 중학교 1학년 때 힘과 운동 그거 했던 부분이 섞여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중3 때 배운 것도 아니고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거의 까먹어 있어요. 근데 이게 2단원 처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고사가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3단원으로 가게 되면 이게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해서 화학결합 있죠. 3단원 초입부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결합들을 다루는 단원이에요. 1단원하고 3단원은 연결고리가 좀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경험해본 바로는 1단원, 2단원 이게 중간고사 되는 범위가 제일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누가 들어오시는지 몇 명이 들어오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선생님들이 어느 단원부터 시작하시는지를 봐서 1, 2단원부터 들어가게 되면 중간고사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1, 2단원 때 점수를 확 뽑아 놓으면 상위권에 안착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거. 다른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 버릇 못 버리고 4월달 둘째 주, 셋째 주 뭐 요렇게 돼서 시험 공부 시작할 때 요거 단원명 딱 보시고 아 이거 난이도 있겠다 확인되시면 미리 공부 시작해 두시면 훨씬 고지를 선점하기가 쉬워요.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준비는 중간, 기말, 단원에 따라서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과학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은 구성 자체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주변을 관찰해서 개념화를 시킨 거예요. 삼담론법처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관찰해서 개념화를 시킨 거거든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 개념의 뿌리가 되었던 요 예제들 있죠. 이 예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통합과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노트 정리예요. 개념을 노트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중학교 때 저는 노트 정리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점수가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정말 머리가 좋아서 상위 1%의 학생들은 그대로 하셔도 돼요. 난 눈으로만 봐도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엄청 뛰어난 것 같진 않다. 중학교 때 90점이다. 그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트 정리를 미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 노트 정리라는 게 여학생들에게서 많이 봤어요. 노트 정리에 너무 열과성을 쏟아서 딴 걸 못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과학은 개념과 이거에 대한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은 문제로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반드시 잘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오답이 생겼는지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문제, 오답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개념 정리하느라 기운을 다 뺐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문제 풀고 오답 정리했으면 100점 노릴 수 있는 학생이 70점 받게 돼요. 왜냐면 5개념을 되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 정리를 미리 하셔야 되는데 예상되는 시험 범위까지 미리 공부하셔서 노트 정리를 끝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1단원에서 소단원, 2단원까지 정확하게 나갈 거야 하시는 선생님 중학교 때 몇 번 봤어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항상 시험 기간 전까지 나간 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상되는 시험 범위를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지 노트 정리하느라 시간 안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자기가 예상되는 시험 범위까지 3월 말 혹은 4월 초까지는 끝내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